농담처럼 한강 간다 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주식 투자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주식 투자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식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증상들과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그러면 주식 중독인지를 스스로 좀 진단해 볼 수 있는 간단한 뭐 평가법 같은 건 없을까요? 한국도박연구소에서 네. 도박 중독에 대해서는 간단한 자가진단 검사를 만들어서 배포하고 있어요. 또 DSM의 도박 중독 진단 항목들을 보면서 스스로 한번 점검해 볼 수도 있죠. 기본적으로 주식 중독을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진단 기준을 찾을 수는 없지만, 도박 중독을 선별하는 검사로도 충분히 지금 내 주식의 행태가 병적인지 문제가 있는지를 판단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원장님이 말씀해 주신 이 자가진단법은 저희가 첨부해 드릴 테니까요. 꼭 한번 같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인 사람들은 스스로 잘 인지하지 못하잖아요, 대부분. 근데 만약에 주식 중독을 치료하거나 극복하지 않고 방치하면 좀 어떤 상황까지 치닫을 수 있을까요? 도박 중독 환자분들을 보면은 기본적인 인격이나 성향 자체가 많이 황폐화되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주변과의 가족 관계나 인간 관계도 대부분 무너져 있고요. 예전과 달리 짜증도 많이 내고 항상 우울하고 평소 하던 일에 집중을 하지 못하고 점점 일의 능률도 떨어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나빠지기 시작하는 경우들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러다가 점점 더 심해지면은 자살을 시도하거나 자살하게 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농담처럼 한강 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주식 투자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주식 투자 때문에 자살하시는 분들은 이미 주식 중독이라고 이야기할 만한 증상들과 우울증을 앓고 계시는 경우가 정말 대다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볍게 다룰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인 중에 주식 중독인 것 같다 라고 하는 분들에게 약간 어떤 뭐 조언이나 케어 같은 게 필요할까요? 지인 입장에서는 본인이 돈 다시 메꿔줄 것도 아니고 좋은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동기를 획득하도록 도와주는 게 가장 중요해요.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논쟁하는 것은 오히려 동기를 더 악화시키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주식 중독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그것 때문에 다른 주변 인간관계나 사회적 상황이 황폐화되어 있다고 하면은 이미 비난에 익숙한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스스로도 자책을 하고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거기서 비난하거나 문제점을 지적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과 너 그거 중독이야 아니야 하고 막 논쟁하는 거는 굉장히 소모적이고 오히려 부정적 감정을 키워서 부정적 감정을 해소하기 위한 도박이나 주식으로 갈 위험성이 더 크죠. 그렇기 때문에 논쟁하거나 비난하기보다는 지금 그 사람이 그 행위 때문에 벌어진 아니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과 고통을 공감해 주는 게 조금 더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어찌 되었건 지금 주식 때문에 우울하잖아요. 주변에 아무도 남지 않고 고립되었잖아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외롭고 고통스럽고 힘들지, 또 그것 때문에 본인은 얼마나 스스로를 자책하고 우울해하고 있을지에 대해서 공감해 주는 게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에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첫 번째 길이고, 그 과정에서 본인이 스스로 동기를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렇게 동기가 처음 생기면 사실 치료적인 입장에서는 본인의 동의하에 그 사람이 도박장애 치료를 할 때는 도박을 하지 못하도록 실질적인 제한을 두는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카드를 뺏는다거나 계좌를 접근하지 못하게 한다거나 경제적으로 좀 울타리를 쳐서 실제로 못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죠. 중요한 거는 강제로 하면 안 됩니다. 강제로 하면 더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동기를 먼저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본인의 동의를 얻어서 주변 환경을 좀 제한시켜주는 게 필요한데, 조금 안타까운 건 그렇게 하면은 사실 이제 스스로도 회복하려는 의지가 있고 노력을 하고 또 주변의 도움으로 투기적인 주식을 하지 않게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돈도 회복을 하고 본인도 어느 정도 통제감을 되찾거든요. 그러면 이제 한때는 진짜 바보 같았구나, 이제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라고 느끼고 주변 사람들도 그 사람이 좀 많이 달라진 걸 보면서 안심해요. 그런데 그때 재발을 가장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주변에서 지켜보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중독장애 환자분들의 정말 가까운 가족들이 보이는
병리적인 행태 중에 하나는 조력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그 중독 때문에 모든 것들을 다 황폐화시키고 심지어 가족인 나의 삶까지 망가뜨리고 있다는 걸 알고 그거에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도 그 사람이 계속 중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스스로는 이 사람 때문에 내 인생이, 내 가정이 망가졌어 라고 하면서 슬퍼하지만 제3자가 봤을 때는 도와주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 경우도 혹시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닌가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치료 동기를 갖고 정신의학과를 찾은 분들에겐 좀 의학적으로 어떤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나요? 일단 첫 번째로는 병원에 찾아주실 정도로 힘드신 분들은 우울증이나 불안증 자체가 약물 치료의 대상이 될 정도로 굉장히 심한 경우가 많이 있어서 항우울제나 항불안제 같은 것들을 사용해서 치료를 시작하는 편입니다. 왜냐하면 행위 중독 자체에서 벗어나는 거는 본인의 노력과 의지가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시간도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울증의 주된 증상 중에 하나는 무기력감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의욕이 떨어져 있고 기력이 없는 상황에서 중독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은 약물 치료를 통해서 신체적인 증상이나 기분 증상들을 좀 호전하고 그 다음에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은 치료를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중독되지 않고 건강하게 투자하기 위해서는 좀 어떤 마음가짐을 가질 필요가 있을까요? 중독장애의 정신역동을 분석한 책들을 보면은 중독장애 환자분들의 통계에서 그분들의 기저인격 상태나 아니면 그분들의 정신역동이 굉장히 다양하다는 게 밝혀진 바가 있어요. 그 말인즉 어떤 사람이라도 중독에 걸릴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주식 투자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주식 투자라는 이름 안에 묶여있는 여러 가지 행위들 중에 몇몇 가지는 분명히 투기적이거나 중독의 위험성이 있는 행위들이 있기 때문에 나도 거기에 어느 순간 빠져서 질환으로 진행될 수 있다라는 경각심을 항상 갖고 있는 것 자체가 저는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위해서는 조심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예방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혹은 내가 지금까지 해왔던 거는 정확히 어떤 건지를 조금 더 객관적으로 들여다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혼자만 판단하기보다는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과 이야기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남일이다 생각하지 말고 나에게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고 다시 한번 좀 새겨드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럼요. 누구나 중독은 될 수 있으니까요. 네. 원장님, 마지막으로 혹시 투자자분들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로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좀 한마디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은 참 힘든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힘든데요. 그런데 왜 이렇게 힘든가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이 떨어졌는데 다시 올라갈 거란 보장만 있으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그냥 기다리면 되는데요. 그런데 보면 누군가는 더 떨어진다고 하고 누군가는 지옥이 아직 기다리고 있다고 하니까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더라고요, 저도. 그렇지만 내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것들이 정말 다가오지 않은 불확실성과 내가 투자를 함으로써 견뎌내기로 했던 정도의 고통과 어려움인지를 먼저 한번 여러분들도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연히 고통스러워요. 힘들고 저도 그렇죠. 투자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의 그런 괴로움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돈을 창고에 쌓아두는 게 아니니까요. 그렇지만 돈을 창고에 쌓아뒀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요즘에 물가가 막 올라서 창고에 쌓아둔 돈의 가치가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결국 투자는 요즘에 생존 투자라는 말이 있던데 누구나 해야 되는 필수적인 게 된 것 같습니다. 투자는 고통을 필수적으로 수반하고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거는 투자를 필수적으로 필요로 한다면 어쩌면 우리들한테 지금 고통이 어쩌면은 피할 수 없는 감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경험하고 있는 그 고통이 내가 처음 투자를 시작할 때 감수하기로 했던 그 고통이 맞는지 아니면 나 자체를 파괴하고 있는 건 아닌지 한번 여러분들도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원장님 오늘 주식 중독에 대해서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원장님 말씀하셨던 대로 뭐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 요즘 하락장 상황이긴 하지만 그래도 주식 중독에 좀 심하게 빠져 있는 건 아닌지 경각심을 계속 느껴보시면서 건강한 투자하시고 무병장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건강하고 오래 투자하자. 기자님 오늘 촬영해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지금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내가 주식을 하고 있는 건지 혹시 도박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곳
이곳에 오신 한 줄 평은? 한 줄평이다. 그러나 오늘도 MTS. 함께 무병장투를 외치면서 근데 제가 선차 무병하겠습니다. 그럼 무병 장투!